명쾌한 주 인터뷰에서 만나뵐 분은 제2공항 끝장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강영진 한양대 갈등연구소장이십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이제 제2공항 토론회에 그 사회를 맡게 되셨잖아요. 네. 쉽지 않은 자리인데 다음 주 월화 19, 20 이틀간 지금 개최될 예정이잖아요. 네. 어떤 분들로 이번에 패널은 구성이 됐나요? 예. 예. 국토교통부와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예. 양측 두 분씩 토론자로 나오기로 했는데요. 우선 국토부에서는 첫날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 네. 그리고 장승원 신공항기획과 주무관이 나오고요. 네. 둘째 날에는 김태병 정책관과 함께 제주지방항공청의 관제사인 김성관 팀장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도민회의 측에서는 박찬식 상황실장 네. 그리고 한국항공소음협회의 박영환 회장이 짝을 이뤄서 네. 이틀간 모두 토론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도민 여러분들도 이제 네. 참석하게 되는데요. 매일 6분씩 네. 이틀간 총 12분이 네. 영상으로 참여해서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주시게 됩니다. 예, 저희 MBC 채널에서 이제 오후 2시부터 예. 오후 6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생중계 방송이 될 예정인데요. 이번 토론회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 제주 현재 공항의 확장 가능성에 집중을 해서 이제 예. 토론을 진행하게 될 텐데 예. 그 세부 의제라든지 진행 방식이라든지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 쟁점이 되어온 게 네. 현재의 제주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미래의 항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네. 또는 현재의 공항 이용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네. 하는 점입니다. 그에 대해서 ADPI 연구진은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고 제시했었고 했죠. 예. 국토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결과 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안전성에 위험이 그렇게 있다 보고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비상도민회에서는 또 선진국의 사례를 알아보니까 네. 가능하겠더라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되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집중적으로 이틀간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은 주로 ADPI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검토 집중해서. 이런 작업을 네. 하고 둘째 날은 좀 더 넓혀서 그간 뭐 얘기되어 온 쟁점 그리고 공항 확충 기존 공항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도 중요한데 네. 일단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도 그쵸. 많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양측이 우선 이제 주제 발표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때 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PPT 또는 영상 이런 거 활용해서 시청자들 도민들이 좀 이해를 이해하기 돕기 쉽게 위해서. 재미있게 네. 좀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토론할 때도 기존에 그냥 정해진 시간 네. 맞춰서 하는 식이 아니고 정말 치열한 뜨거운 토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도권 토론 방식을 토론 적용하기로 가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한쪽에서 주도권을 가진 측에서 주도적으로 발표도 하고 또 질문 응답을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상대방 얘기 중간에 자르기도 하고 반박도 네. 하고 하면서 10분간 마음 자유롭게 진행하고 네. 그다음 교대로 또 상대편에서 또 주도권 토론을 하고 그렇게 1부에서 3번씩 60분간 하고 또 후반부에 또 한 번 그렇게 다시 주도권 토론을 해서 주 열띤 이제 토론을 이어가려고 하고요. 중간에 이제 도민 여러분들이 네. 영상으로 토론 주제에 대해서 의견도 얘기하시고 질문도 하게 되고 패널은 거기에 또 답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반부에는 그동안 이루어진 4시간 총 4시간인데 그 사이에 이루어진 이제 논점에 대해서 미진한 거에 종합 대해서 좀 토론. 네. 보충 또는 종합 토론을 하고 마무리 발언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방청객들을 받지 않는 대신에 네. 사전에 이제 찬반 양측에서 섭외한 도민들을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인터뷰를 해서 네. 이제 그 질의응답을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인 거죠. 어쨌거나 이번 토론은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일단 국토부가 이제 검증을 제안을 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토론 방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토론 방식으로 결정된 이후에 좀 또 토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제2공항과 관련된 쟁점들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계속 이야기들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토론을 통해서 뭔가 결론 나지 않고 양측의 어떤 입장 차만, 의견 차만 확인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토론 과정, 검증의 과정이 기존의 어떤 협의를 쭉 해온 과정에 비해서 조금 진일보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요.
대개의 경우 토론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서로 평행선만 달릴 뿐 입장차만 확인할 네. 뿐 좁혀지지 않고 합의 도출도 힘든데요.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건 사실 합의 도출을 위한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그 반대로 서로의 입장이 어떻게 해서 다른지 그리고 그 논거를 정확히 알아보고 도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현 상태에서 명확히 누가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보고 이제 판단하도록 그 판단이 잘 되도록 제대로 되도록 도우려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런 토론회를 왜 또 토론회냐라는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이번 토론회가 성사되게 된 배경 네. 그리고 취지를 좀 더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8월에 국토부의 항공정책실장이 네. 제주도에 와서 도의회 특위와의 만남에서 ADPI 보고서에 대한 검증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검증을 추진하려고 해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일종의 수정 제안을 한 게 ADPI 공고한대로 현공항 확충이 실제 가능한지 일종의 상호 점검을 통해서 끝장 토론을 통해서 한번 네. 점검해 보자 이런 얘기를 제안을 해보자. 했고 네. 이에 대해서 도민회의 측에서는 고민을 좀 했죠. 이게 원래는 검증을 주장했는데 그게 아닌 토론으로 바뀌게 되니까 근데 고민 끝에 이제 좋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토론회 후에 이걸 토대로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해서. 그래서 도민 의견 수렴에 따라서 이 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걸로 하고 그런 조건 하에서라면 토론에 임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토론회가 되게 된 겁니다. 그게 사실은, 결국 네. 이번 토론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도민 의견 수렴을 이어지도록 전제로 하는 해서 과정인 거죠. 네, 그럼 의견 수렴 전에 사실은 이제 쟁점에 대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그렇죠.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양측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예. 쟁점이 뭐고 예.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예. 검증의 예. 기회를 토론을 통해서 그렇죠. 하는 것들로 예.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쟁점에 대한 이해도 그렇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지금 국토부가 계획하는 네. 대로 성산 제2공항을 이대로 추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네. 되는지에 대한 판단할 판단을 수 하려면 있도록. 이게 핵심이 뭐냐면 기존 공항으로 왜 안 되는데 현재 공항이 있으니까 이전 공항을 좀 확충해서 현재 공항 이용 불편도 해소하고 안전 문제도 또 해소하고 미래의 항공 수요도 충족시킬 수 네. 있다면 그럼 굳이 뭐 환경 훼손 또 주민들의 삶의 터전 요거 앗아가면서 이 공항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판단의 데에 대해서 근거를 판단을 제공하기 주민들이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공항으로 네.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이걸 정확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또 팩트 체크라든지 팩트 네. 확인 또는 이제 일종의 뭐랄까 판단이 좀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또 이게 정보 도민들의 제공일 판단을 수도 돕는 있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제 장시간 집중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소장님께서는 아무튼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구성될 때 위원장도 맡으셔서 예. 한 1년 가까이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격렬한 논의, 협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아무튼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저희들이 실패를 했죠. 네. 그 1년의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지난번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이끌면서 네. 당초 도민들께서 기대했던 대로 결실을 네.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위원장으로서 아쉽고 또 도민 여러분께는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었거나 뭐 성과가 전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 반대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우선 첫째, 제2공항 갈등이 2015년 11월부터 시작된 이후에 네. 근 3년간 양측 추진하는 측 또 반대하는 측이 한 번도 제대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해결할 것인지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검토회의가 구성되고 거기서 마주 앉아서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또 도민들 여러분과 함께 설명회 토론회도 네. 갖고 그러면서 문제를 접어서 정확히 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고 또 도민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알리고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해야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더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거는 쟁점 해소가라기보다는 그러기엔 이런 상황이었고요. 합의 도출도 목적이 아니었고 오히려 쟁점 발굴, 쟁점을 더 드러내는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지 문제도 명확해지고 도민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쟁점을 발굴하고 논의하고 또 이슈화하는 점에서 성과도 있었고요. 특히 큰 성과 중에 하나가 후반부에 바로 지금 문제되는 ADPI 보고서 이 문제가 이제 이슈로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다루기 시작했죠. 근데 네. 시한이 되면서 이제 활동은 마무리 지어돼서 좀 아쉬웠는데 그게 이후에 도민사회에서도 이슈가 되고 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겪어내야 될 당연한 필수적인 어떤 절차 과정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제 제주사 검토위원회가 활동을 마치면서 그때 이제 권고안을 제시를 했는데 뭐 합의된 권고안은 나오지 못했고 이제 찬성 쪽의 입장 그리고 반대 쪽의 입장 그리고 이제 위원장 자격으로 이제 중재안을 권고해서 3개의 권고안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위원장께서 그때 중재안으로 이제 권고안을 제시를 할 때 그 ADPI 보고서 현재 공항의 확장 가능성을 둘러싼 어떤 쟁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포함을 하셨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위 활동 과정에서 거의 종반부에 ADPI 보고서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검토위의 활동 시한은 이미 이제 종료되게 됐고 더 연장은 하기 힘들어서 일단 그 상태로 매듭지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 쟁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지 도민들도 진짜 비로소 판단이 가능하고 네. 이 공항으로 갈 건지 아닌지 가능하고 이 결론도 제대로 나오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검증 네. 또는 명확한 어떤 팩트 체크 작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위원장 자격으로 이제 권고안에 제시했고요. 네. 그런 후에 이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도록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이제 결론이고 권고안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논의가 진행됐고 네.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지금 ADPI 보고서 관련해서 이미 도민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네. 다시 한번 논점을 분명히 정리하면 지금 제2공항 성산에 지으려는 제2공항은 규모가 150만 평 정도입니다. 네. 근데 기존 제2공항 현재 제주도의 공항은 100만 평이고 100만 평의 공항이 있는데 따로 새롭게 150만 평을 과연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게 지금 현재 제2공항 갈등의 핵심인데 그에 대한 판단이 되려면 현재 기존 기존 제주공항 가지고 미래 항공 수요까지 충족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판가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1차 결론을 내린 게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게 바로 ADPI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고. 그래서 그게 과연 제대로 타당하게 작성이 된 건지 또 한국 현실에서 현실적인지 또는 아닌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제 판단 또는 검증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시 검토위 할 때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검증 작업이 네. 필요하겠다라고 제시했던 거고 네. 그동안 논란이 진행되면서 끝내 저희가 바랐던 대로 동증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도민들 앞에서 집중 토론을 통해서 도민들이 판단이 가능하게끔 정보 제공을 하는 정도까지는 이제 오게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번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예,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예. 예,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검토를 할 수는 없을지라도 예. 양쪽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네. 되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려면 좀 네.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검증이라고 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검증이 제대로 되도록 하려면 사실은 제가 볼 때 ADPI 보고서도 이 진짜 자체 검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국토부에서는 그걸 아이디어의 그렇죠. 어떤 집합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네. 그건 좀 뭐 과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과학적인 어떤 작업 특히 시뮬레이션 네. 통해서 실제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 보고서라는 점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게 도민들이 정확히 판단이 되려면 기존공항 확충이 가능하려면 그럼 가능하다고 판단하려면 그러면 ADPI 쪽에 다시 이제 요청을 해서 그런 추후에 있어야 될 시뮬레이션 작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당신들의 제안대로 할 경우에 이런 확증 효과가 있다라는 걸 명확히 입증을 해달라라는 작업을 하고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다음에 제3의 전문기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의뢰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국토부, 비상도민회의, 제주도, 도의회 다 이제 논의하고 검토하고 도민들도 이제 확인하고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한데 그게 코로나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아서 네. 일단 이번 토론회로 그걸 좀 대신하려고 하는 거고 대신 이번 토론회에서 이전의 토론회 한두 시간 정도의 토론회와는 달리 이틀간 최소한 8시간 집중 토론을 해서 검증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하게 그동안 국토부에서도 꽤 조사 작업, 검토 작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도민회의도 또
똑같이 그런 이제 조사 검토 작업을 많이 했고 양측에서 조사한 거, 검토한 거, 또 전문가의 자문 의견 수렴한 거 이런 거 다 종합해 가지고 뭐 제대로 교차 검토, 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차 검토를 해서 그걸 보고 도민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럼 수장님께서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양측이 준비한 논리적 근거 그리고 어떤 사실적인 해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근거들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양측에서 이미 굉장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토론회를 통해서 네.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는 건데 예. 어차피 이제 끝장 토론이 끝나면 도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하고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조금 더 나가서 그럼 어떤 방식이 돼야 할지. 첫째는 주민투표입니다. 이제 뭐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이견 논란이 존재할 때 그걸 매듭 지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가장 민주적인 방법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방법은 바로 주민투표입니다. 네. 그만큼 정치적 결정력이 높죠. 근데 그에 따라서 제주도민들도 지금 이 공항 관련해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민투표가. 근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행정적 재정적 부담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해야지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약간의 리스크도 따르는데 투표율이 주민투표법상 33.3% 넘어야지 투표가 유효하게 됩니다. 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공론조사입니다. 공론조사. 그건 뭐냐면은 예전에 신고리 오리고기 네. 공론조사 이제 크게 됐었죠. 그와 유사한 방식인데 제주 도민들 중에서 한 300명 내지 500명 네. 정도 이제 임의로 추출해서 도민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그분들이 뭐 하루 내지 이틀간 모여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도 듣고 자료도 학습을 받고 하고. 알아보고 그리고 도민들 간에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래서 뭐가 정말 바람직한지 제주도를 위해서 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도민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유력한 방법이긴 한데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게 우선 코로나 코로나가 상황 때 있고.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서 모이기가 힘들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제 여론조사입니다. 네. 근데 통상적인 여론조사로는 좀 불안하고 위험할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한 1,000명 정도 하는 일반 설문조사가 아니라 최소한 3,000명 정도씩 그것도 한 기관이 아니라 세 기관이 하도록 해서 정말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제주도민의 진정한 여론이다. 도민들이 바라는 거다라는 걸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대규모로 또 신뢰할 수 있게 이제 조사를 하고 마지막 질문으로 예. 아무튼 전국에 이제 공항들 추진될 때마다 사실은 갈등 문제가 많이 불거져 왔어요. 그래서 뭐 국토부의 공항 갈등 포럼 위원장도 지내시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공항 문제를 추진할 때마다 이게 이제 갈등으로 비화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어떤 공공 정책과 관련돼서도 갈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고 좀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현재 제주공항의 갈등이 벌어지는 걸 보면 네. 그걸 그대로 이제 확대 해석하면 똑같은 이제 논리가 될 텐데요. 뭐냐면 원래 제주공항도 사실 제주도민들 다수가 원해서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이제 가장 주된 논리기도 한데 예전에는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개발을 선호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개발하고 소득 증진하고 그게 이제 최선의 목표였죠. 그래서 뭐 인프라 시설도 많이 확충하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우리 제주 사회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덧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돼서 이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개발보다는 삶의 질 그리고 환경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 이걸 더 높이 중요하게 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뭐 인프라 설치하고 땅값 올라간다고 좋아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 반대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게 특히 또 시민들의 권익의식도 높아졌고 그런데 행정은 또 반대로 그 예전 방식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좀 달라진다고 해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항시설법만 해도 공항시설하는 행정적인 절차만 얘기했지 그 과정에서 특히 입지 선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결과 주민들도 받아들이고 소음 피해도 어느 정도 감수하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일체 그런 굉장히,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미비하고. 그 예전에 만들어진 법 제도에 따라서 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롭게 지금 선진 의식으로 이제 무장된 또 시민들의 이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게 제주공항에 갈등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공항 관련 갈등이 네 군데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게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단순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외쳐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결정권은 있으니까. 도민들, 주민들, 국민들에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로 무장된 분들이 대한민국 시민들이고 제주 도민들입니다. 네. 따라서 도민들, 주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안을 결정할 때 사전에 그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묻고 참여시키도록 하는 게 첩경이고 예방법이고 또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게 생략됐을 때 갈등이 벌어지는 거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명쾌한 주가 불금 저녁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오전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유쾌하고 즐거운 시사 토크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겐 네가 기적이야.